안녕하세요. 저스티스의 엔터테이너 제15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놓으면 뭐하니? 입니다. 마약,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인데요. 근 몇 년 동안 수많은 마약 범죄 뉴스와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실태와 마약 중독의 이유, 그리고 마약이 주는 고통에 대해 자세하게 톱파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마약 범죄 실태를 살펴본 다음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과 그 괴로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족의 절망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자 해당 영상을 선정했습니다. 또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자 신경외과 의사 및 국립법무병원 원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사 직격 142회 방송분 2022 대한민국 마약 보고서 마약 청정국은 끝났다 입니다. 마약의 경유지에 불과했던 한국은 2021년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마약 밀수가 적발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약의 온상지로 변모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보다 충격적인 점은 마약의 제작과 유포가 국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가정집 혹은 음식점 지하에서 마약이 만들어지고 SNS를 활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마약을 배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마약 사범을 잡아들이면서 좋은 검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힌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빈약한 상태인데요. 오죽하면 마약 사범 사이에서 교도소는 마약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마약학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마약 재활과 관련된 국가적 시스템 역시 부족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정 병원은 21곳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원 치료를 진행하는 병원은 2곳에 불과합니다. 국내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마약 치료에 관한 예산 확충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약 중독자들은 처음에 어떤 경로로 마약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영상에 따르면 SNS를 활용하여 범죄자들의 공격적인 마약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약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일반인 사이에도 마약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클럽에서 소위 퐁당 마약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약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퐁당 마약은 제3자 혹은 지인이 건네준 음료나 술잔에 마약을 타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구 혹은 상사의 영향을 받아 피로회복제다, 합법이다 라는 주장을 순순히 믿고 투약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식욕 감퇴를 위해 암페타민 계열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에 중독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마약에 중독되지만 단약의 길은 매우 험난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마약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겨우 중독에서 회복되더라도 주사바늘로 흉터투성이가 된 신체와 필로폰으로 망가진 치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를 바라만 봐야 하는 친구와 가족 등 주변인의 입장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급속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매번 희망과 절망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약은 마약 중독자를 괴롭히지만 미국 하이틴 드라마에서 바라보는 마약은 파티에서 가볍게 즐길 만한 오락거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마약을 영화 주요 소재로 사용하지만 이에 대한 실체적인 위험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요. 실제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볼 수 있는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의 주인공은 과거 필로폰에 중독되었던 사람과 몇 개월간 월세를 나눠내면서 동거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마약 중독자의 생생한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먼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마약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각성된 상태이므로 식욕 및 수면욕 등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망각하여 깡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친 기색 없이 근무와 게임만을 반복하다가 사나흘에 한 번씩 기절하듯 잠들었다고 합니다. 또 필로폰의 부작용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결벽증이 생기고 망가진 생체 리듬 및 마약으로 인해 피부가 망가졌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필로폰을 흡입하는 대신 더 효과가 강력한 주사로 투약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체와 정신이 심각하게 망가졌고 결국 생계를 버리고 트위커가 되어 이성이 사라진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이후에 이야기 주인공의 부모님이 데려가서 약물 재활시설에 입소시키자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마약의 중독성은 얕잡아 볼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의지 하나만으로 단약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더 크고 성공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치료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맞아본 마약의 후기를 들어보며 마약의 강력한 중독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썸네일에서 우측에 있는 신경외과 의사는 디스크로 인한 심각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중독성이 약한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 데메롤을 투여받게 되었는데요. 투여 직후부터 손의 혈관에서 약물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니 심장에 이르러 전신에 퍼지는 순간 극상의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약을 투약할 시에 체내에 있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생성되면서 엄청난 희열 혹은 안락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마약에 쉽게 헤어놓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의 중독성 정도를 기준으로 마약과 항정신성 의약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중독성은 이렇게 심각합니다. 만약 체감이 잘 안 된다면 훌륭한 간접 체험교 보제가 있는데요. 바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입니다. 드라마 내에서 마약 중독자 등장인물인 해롱이는 감옥에 있는 내내 마약을 끊으려고 여러 차례 다짐 또 다짐하는 모습을 여러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출소하자마자 마약을 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영상 속 전문의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장면에 대중이 마약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이 점을 고려하여 식품에 마약을 붙이는 마케팅을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법무병원의 원장님 인터뷰를 통해 마약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국립법무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마약 중독자의 30%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다들 마약 복용 후 급성 정신병적 상태에 이르러 소중한 가족과 주변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사람을 인형으로 착각한다던가 주변인이 완전히 똑같은 분장을 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등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판단에 죄의식 없이 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러 모두를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갑자기 단약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원장님은 마약의 금단 증상으로 인해 오히려 중독이 심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신체적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중추신경계열 마약은 신체적 고통이 심해지는 리바운드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각성제 계열 마약을 갑자기 끊는 경우 정신적 금단 증상으로 우울감,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독 정도가 낮은 합성 마약을 처방하면서 단계적으로 약물의 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 실태와 마약의 심각한 중독성 및 금단 증상을 살펴보았는데요. 피라미드식으로 중독을 넓혀가는 마약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 중에서는 마약 재발과 관련된 계속적인 언론의 보도에 마약 중독은 절대 고칠 수 없구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미국의 약물연구소는 마약류 중독은
재발하는 경향이 있는 만성질환이자 뇌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어 상담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활동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